이제 국부위원에 관한 강의를 드리게 되겠는데, 국부위원 전에 당군 왕건께서 조선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 조선은 BC 2333년에 세워진 걸로 있는데, 단군 왕검, 당군은 웅시국의 최고 지도자의 명칭이었고, 왕검은 웅시국의 비왕으로 갈 때고, 이는 최고 지도자가 될 때고, 그래서 조선을 세우시니까 개국을 하니까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당군 왕검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웅시국의 최고 지도자의 이름이고, 조선을 세움으로써 황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당군께서는 배달국의 19대 한웅천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그때는 배달국의 나라가 너무 커지고 제후국이 많았기 때문에 천왕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왕 밑에 많은 제후국이 있으니까 그 제후국들도 왕이 되는데, 왕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왕검이라고 한 거예요. 왕검. 그러니까 제후국의 지도자들을 왕검이라 하고 한웅천왕이라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당군께서 아버지로부터 배달국을 전수받고 나니까, 그래가지고는 통솔 여러 가지로 명칭도 어려우니까 조선이라고 개국을 했어요. 이 조선을 우리는 개국했다고 그럽니다. 한웅천왕은 개천했다고 그러죠. 개국해서 황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단군께서 나라를 접수하고 나니까 너무 나라가 크니까 혼자서 다스릴 수가 없어서 여기서 삼한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삼한이 진한, 둘째가 마한, 셋째가 변한, 이렇게 삼한으로 나누어서 통솔을 했습니다. 요 진한은 당군 황제께서 직접 통솔하시고 군사권을 여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마한은 왕을 둡니다. 그 왕의 명칭이 마한이라고 합니다. 여기 번한은 번한이라고 합니다. 이게 왕의 칭호입니다. 제후국으로서. 그래서 물론 그 밑에 또 제후국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삼한으로 나누어서 조선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요 삼한이 44대 구물당군 때 와가지고, 구물당군 황제 때 와서 요 삼한이 삼조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진한이 진조선이 되고, 마한이 막조선이 되고, 변한이 번조선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호가 구물당군 때 와가지고, 이때는 조선이었는데 국호가 부여로, 대부여로 바뀝니다. 그래서 왜 부여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국호가 대부여로 바뀝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은 요때까지를 1908년으로 표기를 합니다. 당군이 1908세에 산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1908년이 43대까지를 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여기부터는 대부여니까. 그런데 명칭만 대부여로 바꿨지 당군 황제의 명칭은 계속 썼어요. 그러다가 47대에 내려옵니다. 47대는 당군 왕금 황제로부터 47대고, 대부여로 말하면은 4대입니다. 여기가 44대니까 여기가 1대가 되죠. 대부여 1대가 되고 2대, 3대, 4대, 4대,
47대에 당군이 누구냐면 고열과 당군 황제입니다. 고열과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열과 황제가 고열과 57년에 이때가 BC 239년입니다. 고열가 57년 BC 239년에 해모수 장군이 젊은 장군입니다. 해모수 장군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 해모수를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요 번조선의 기비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 번조선의 기비가 해모수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이 두 분이 고열과 황제의 대를 잇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성사가 안 되니까 혁명을 합니다. 그래서 BC 239년 고열과 57년에 해모수가 혁명을 하는데 웅심산을 중심 삼아 가지고 혁명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가 이름을 북부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모수는 백악산을 점령하는데 이것이 옛날 하르빈의 지금 여기 하르빈인데 대부여 때 구불당군이 대부여를 명칭을 바꾸면서 수도를 요 장춘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는 웅심산을 요 하르빈 서쪽에 요 웅심산을 중심삼아 가지고 해모수가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백악산 옛 수도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부여의 북쪽에 있으니까 북부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씁니다. 그러니까 부여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두 번 나왔습니다. 대부여가 있었고 그 북부여가 있는데 대부여는 당군 황제고 북부여를 일으킨 해모수는 제후의 왕에 불과합니다. 나라를 세웠지만은 왕이. 자, 이렇게 되니까 고열가 58년에 BC 238년이 되죠. 이때 고열가 황제가 황제 자리를 그만두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요 이야기가 삼국유사 맨 마지막 절에 나와요. 당군이 1908세에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스님이 우리가 보는 한당고교 같은 삼성기 같은 책을 보기는 봤는데 이걸 축소해서 쓰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삼국유사는 우리 역사를 쓰자고 쓴 게 아니고 불교 선전을 위한 홍보 책자로서 우리 역사를 인용해서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세한 내용을 쓸 이유가 없고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열가가 58년에 황제 자리로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대부여는 누가 통솔합니까? 그래서 이때는 국인들이 지금에 말하면 장관이죠. 요 국인들이 공화정치를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공화정치라고 그럽니다. 그 장관 국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안이든지 서로 토론해가지고 결정지어서 행사를 하니까 공화정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공화정치가 몇 년간 계속되느냐? 6년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58년에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때부터 6년간 그러니까 7년 횟수로는 8년이 됩니다. 그런데 해모수는 이 북부여를 세워가지고 당시 해모수가 23살이에요. 아주 젊은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사랑하고 군대를 장악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쪽으로 자꾸 모입니다. 장군들도. 그러니까 세력이 이쪽으로 비중이 자꾸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서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대부의 서쪽, 그러니까는 대부유가 이렇게 영역이 있으면 이쪽이죠. 서한 쪽이나 이쪽에서는 한나라가 일어납니다. 한나라 시조가 누굽니까? 유방입니다. 유방. 유방이 한나라를 세워가지고 세력을 점점 확장해 오는 거예요. 자, 서쪽에서는 한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자꾸 이렇게 침범하려고 들어오고 있고, 북쪽에는 북부여가 있고, 그러니까는 오가의 북인들이 나라를 통솔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해모스는 239년에 혁명을 해가지고 줄기차게 이제 주변 정리를 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BC 232년입니다. 239년에서 이제 약 8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보니까 이 북부에는 세력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오가의 국인들이 공화정치하니 역시 힘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한나라가 자꾸 쳐들어오고, 그래서 해모스가 군사를 이끌고 요 장당경 대부의 수도로 갑니다. 가가지고 국인들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자, 우리가 같은 동족으로 한족이 자꾸 이렇게 지금 한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우리끼리 싸워서 되겠느냐? 나를 받아들이라 이야. 나를 당군으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국인들이 처음에는 말 안 들었지만 6년 동안 해보니까 어때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해모스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BC 232년에 해모스는 비로소 뭐가 되느냐? 단군이 됩니다. 단군 황제가 돼요.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그 북부의 왕이에요. 왕. 제후지요. 제후의 자리에서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동시에 이 북부여는 232년에 해모스를 받아들이니까 북부여가 어디로 합해집니까? 대부여가 이 대부여가 북부여로 흡수 통합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당군이 세우신 조선은 BC 2333년에 세워져 가지고 BC 232년에 북부여로 넘어감으로써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중복된 것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47대 2096년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요 2333년에다가 232년을 2년에서 빼면 얼마 됩니까? 9하고 또 9가 나오고 8입니까? 8입니까? 예. 그거는 1899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런 게 아니고 232 요걸 밑에다 빼봅시다. 요렇게 빼면은 1 0 1 2101. 2101년이 나오는데 여기는 2096년입니다. 몇 년 차입니까? 2년 차. 약간 5년 차이가 5년 납니다. 차이. 5년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이 당군께서 대를 이어갈 때 중복된 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5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선은 47대 2096년 만에 북부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해모수가 이제 북부여를 중심 삼아가지고 그래서 북부여는 BC 239년에 성립돼가지고 BC 232년에 조선을 흡수합니다. 자, 그래서 일대 장군이 누구냐? 해모수입니다. 그래서 해모수가 이제 나라를 인수받는데 지금 3조선이 그대로 뭐요?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대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에서
위만조선과 한사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 위만조선이 뭐냐? 아니 그 전에 기자조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위만조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만조선이 망하고 나서 여기에 한사군이 설치됩니다.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멸하고 거기다가 사군을 설치해요. 그래서 그걸 한사군이라고 그러는데 기자조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기자조선은 우리 역사에 없어요. 그럼 왜 기자조선이라 했느냐? 요 번조선이 요 기비의 조상 중에 기후가 번조선의 왕이 됩니다. 이거 한 5대쯤 됩니다. 그래서 기후가 번조선의 왕이 되는데 그 사건을 놓고 요 기자의 후손이다 이게 기후가. 그래서 요 번조선을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는 기자조선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와서 듣다 보니까 조선이 문을 닫고 기자조선이 대를 잇고 기자조선 뒤에 위만조선이 서고 위만조선이 망하고 나서 사군을 설치했다니까 조선은 그때 다 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모수가 북부여를 세워서 대부여를 인수했습니다. 인수하게 될 때에 인수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모수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그때 한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이웃에 있던 연나라가 있었어요. 요 연나라에 노간이라고 하는 아마 장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대부여를 자꾸 집착거리고 해가지고 전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노간이 한나라 세력에 밀려가지고 연나라를 떠나가지고 돌궐 쪽으로 이제 피신을 갑니다. 그때에 이 노간 밑에 누가 있었느냐? 위만이라고 하는 부하 장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위만이 자기 상관을 따라서 돌궐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지 아니하고 요 번조선으로 옵니다. 번조선으로 오는데 북부여 해모수를 도와서 북부여를 세운 요 기비가 나이가 들어서 죽고 나니까 해모수는 이 아비를 대신해서 그 아들 기준이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기준이가 왕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요 북부에는 지금 해모수가 황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노간이 갈 때에 위만이 떨어져 가지고 이 기준한테 와가지고 귀화를 합니다. 항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준이 해모수에게 요 사실을 보고를 하니까 해모수는 그 사람 받아주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해모수는 이 위만이를 알았던 것 같아요. 노간이하고 둘이서 대부여를 집착기리고 싸움했던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기준은 이 위만이의 감언 이설에 아주 녹아났어요. 그래서 위만이를 박사로 칭호하고 위만을 받아들이자고 자꾸 하는데 그때 이미 해모수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계속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준이 독단적으로 위만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가지고 어디다가 배치를 했느냐? 상하운장이라고 그랬어요. 상하운장. 이게 어디냐면 지금의 북경 부근입니다. 지금 요 산동반도가 여기 있는데 요 부근이 여기가 상하운장인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제나라, 연나라, 초나라의 피난민들이 이제 대부여로 넘어왔을 때 이 사람들을 받아서 여기다가 배치를 해놨어요. 근데 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다가 위만이를 책임자로 딱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위만이 기준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잘 다스려서 번조선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이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배신을 합니다. 이만희에게 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하고 위만희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나이가 어렸는지 경험이 없었는지 기준이 패합니다. 패해가지고 바다로 도망갔다 돼 있어요. 바다로 피신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기록도 있고, 어떤 책에는 이 위만이 바다로 건너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막조선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나라를 세웠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준이가 위만이하고 싸워서 져서 바다로 도망간 이후에 돌아오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요 번조선이 중원 쪽에서 이걸 기자조선이라고 했지만 기자조선이 아니고 키시 때문에 이제 기자조선이라고 했는데, 이 번조선이 위만이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장군들은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탁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버티다가 이 탁을 따르거나 혹은 위만이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요 탁하고 같이 가가지고 탁의 고향인 월지라고 하는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월지국을 세워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저마다 또 세력을 모아가지고 위만이하고 대결하고 번조선을 복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번조선이 위만이 때문에 이제 나라가 분산되는 거죠. 월지국으로 내려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라를 이루어서 막조선의 지도를 받았다. 또 혼란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번조선이 해무수 때에 와가지고 말하자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위만은 그 뒤에 그 아들과 손자 때까지 약 87년간을 위만조선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번조선을 위만이 차지하니까, 키씨가 다스리니까 기자조선이라고도 했는데 위만이 차지하니까 위만조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위만조선의 위치가 어디냐? 여기는 막조선이건 상관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쪽이면 없죠. 그래서 위만이 87년 만에 손자 때 와가지고, 손자 우거가 있습니다. 우거. 이 우거 때 와가지고 결국은 한나라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우거가 죽습니다. 그래서 87년 만에 위만조선이 문을 닫으니까 거기다가 한나라가 사군을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사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사군은 위치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쪽에 있죠. 마산동 단수선 북경장 이 부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놈들이 우리 역사를 축소하고 왜곡하고 반도에다가 묶으려고 하니까 그 한사군이 어디에 있다고요? 요 평양에 있다. 이렇게 딱 만드는 거죠. 요거 가지고 지금 강단사학들이 맨날 싸움하고 있는데, 한당 고기는 정확하게 다 풀어놨는데 시간 낭비를 하고 앉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만조선이 87년 만에 소련 때 와가지고 망했는데, 지금 이련스님이 우리 조선을, 당군이 세운 조선에다가 앞에다가 고자를 붙여놨어요. 왜 고자를 붙였느냐 하면은 바로 요 위만조선하고 당군조선하고를 구별하기 위해서 고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건세조선하고 구별하라고 고자 붙인 거 아니에요. 그때는 건세조선이 나올 줄 알아 몰라요. 그건 전혀 모르는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해모수 때에 요거 번조선이 어떻게 됩니까? 위만이에게 결국은 당해서 나라가 쪼개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번조선이 제일 먼저 망하고, 어찌됐든 이제 북부에는 어디만 남았습니까? 진조선하고 막조선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라가 계속 침공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가 누굽니까?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모술이죠. 모술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교재보면 알고,
세 번째가 누굽니까? 고해사. 고해사. 고해사가 아니죠? 고해사. 맞아요? 네, 고해사. 고해사. 네 번째가 고. 고우루입니다. 요때까지는 주로 번조선의 문제 해결, 그 다음에 한나라가 자꾸 침범에 들어오니까 한나라하고 싸우느라고 방어하느라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고우루가 4대 때 고우루 때 와가지고 한나라 군사를 잘 물리쳐 왔는데 힘이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자꾸 이제 쫓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 이때 누가 나타나느냐면 고두막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병을 일으켜 가지고 한나라 군사하고 싸우는데 싸울 때마다 이겨요. 그래서 고두막한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니까 백성들이 누구 편에 섭니까? 장군들이 또 이 사람이 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고두막한의 세력이 고우루 황제보다도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고두막한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은 졸본입니다. 졸본. 그래서 졸본에다가 고두막한이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이 졸본부여인데 여기는 지금 이 북부여는 당군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고 그 밑에 졸본의 부여를 세웠으니까 이때는 고두막한은 뭐가 됩니까? 왕입니다. 제후. 대부여에서 북부여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북부여 세력이 강해져서 대부여를 흡수했습니다. 그런데 북부여 때 와가지고 고두막한이 세력이 강해져서 졸본부여를 세워요. 그런데 약 22년 동안 왕노릇을 잘 해요. 그리고 고두막한이 자기의 배를 뭐라 그러냐? 동맹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역사에서 고주몽이 무슨 왕이라고 그럽니까? 동맹성은 그랬죠. 아니에요. 고두막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주몽이 졸본에다가 부여를 세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한당보기에 의하면은 졸본 부여는 고두막한이 세웠어요. 고를 동맹이라고. 그 세력이 굉장했는데 22년이 지났는데도 고우루 황제가 힘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고두막한이 고우루 황제를 찾아가서 황제 자리 내놔라 이거야. 내가 하늘에 말하자면 택함받은 천자다 이거야. 이게 이다가 내 나라를 세워야 되겠으니까 물러나라 하니까 고우루가 힘은 없고 어떻습니까? 고민하다가 병이 나 죽어요. 자, 그러면은 고두막한이 이제 제 5대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우루의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 헤브루입니다. 헤브루. 헤브루가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지금 한당 거기 보시는 분들 보니까 요 고우루는 싹 다 빼버렸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헤브루가 5대 당군으로 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등극을 하고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고두막한이 보니까 고우루가 죽고 나면 자기한테 올 줄 아는데 헤브루가 딱 일어나니까 이번엔 누구한테 협박을 합니까? 헤브루한테. 이제는 내 나라가 아니라 언제까지 안 떠나면은 죽이겠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버티다 보니까 한 6개월 내지 1년을 버텼어요. 그때 이 헤브루 밑에 아람불이라고 하는 북상이 있었어요. 아람불. 이 북상이 헤브루를 설득합니다. 자,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고두막하고 싸우면은 죽어 살아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죽으면 뭐합니까 이거야. 이 황제 자리가 뭡니까 이거야. 이 황제 자리 내주고 마침 가서번이라 하는 땅이 있는데 내가 가보니까 이 땅이 기름지고 나라를 세우기에 아주 알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 자리 내주고 여기로 갑시다 이게. 그러니까 헤브루가 생각할 때도 싸워 죽으면 뭐합니까? 승산이 있어 싸우기. 그래서 황제 자리를 내놓고 그가
가수분으로 옵니다. 그래서 가수분으로 오니까 뭐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황제 자리에서 왕이 된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대부에서 북부여 해무수가 일어나가지고 대부여를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해무수가 왕에서 뭐가 됐어요? 황제가 됐어요. 여기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자손이 와가지고 왕이 되고 젊은 부여의 왕이 6대 뭐가 됩니까? 고도막한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북부여 상 그래. 역사 한단고기에 북부여 상 여기부터가 뭐냐면 북부여 하대. 왜 그랬을까요? 해모수의 자손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밀려납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가서번 뭐예요? 가서번 부여. 그리고 이 가서번이라는 땅은 이 북부여 수도에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동부여 이렇게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부여라는 이름이 하나, 둘, 셋, 넷이 나온 건 넷이. 근데 우리 학생들 책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전부 다 부여야, 부여. 그러니까 어느 부여인지 알아야지.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근데 한단공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6번째 황제로 고도막한이 황제로 들었습니다. 그럼 고도막한이 들어서면서 국호를 바꿨으면 모르겠는데 국호는 그대로 두고 계속했으니까 6번째 황제가 되긴 했지만은 상이고 여기는 혈통이 다르니까 하한 겁니다.